안녕하세요, 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성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학교 친구인 임지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장 장은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광주 지방 병무청장에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소감 어떠신지? 예, 제가 광주청에 이렇게 처음 1월 4일자로 이렇게 부임돼서 왔는데, 과거에도 제가 업무차 때문에 이제 광주청에 여러 번을 방문도 하고 했지만은 막상 이제 와서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지금 지났는데 상당히 들었던 것보다도 더 이렇게 좀 활력이 있고 조직이 좀 살아있다 그럽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광주청장이 되시기 전에도 경북청이랑 전북청에서도 근무를 하셨던데 혹시 그 지역마다 병역 문화에도 차이가 있나요? 예, 제가 생각한 데는 이제 제가 전북하고 경북을 이렇게 대구 경북을 이렇게 근무를 해봤는데,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안보의 가장 근간인 어떤 병역 속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병역, 이제 과거와는 좀 달리 병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국민들 전체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자원 입대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으로는 조금씩은 다르기, 그게 또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되는 게 또 더 정상이고, 그래야지 이 사회가 다양성이 또 존재해서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데, 안보의 어떤 근간이 되는 병역에서는 이 지역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국방부가 있고 병무청이 있는데 솔직히 그 둘의 관계가 좀 헷갈리거든요. 국방부와 병무청의 차이하고 병무청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제 아마 성훈 학생께서 아마 충분히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병역, 국방, 안보 이런 분야는 사실 좀 국민들이 생소하고 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는 안보거든요. 국가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그거는 모든 영역이 이제 포괄이 되는 거고, 그 이하에 어떤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쭉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국방 안보가 있습니다. 안보가 있고, 그 국방 안보 안에 이하에 이제 무기 체계가 있고, 이제 어떤 군사력 안에 보면은 무기 체계라든지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안에 그걸 또 운용하는 것 자체는 또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갖다가 충원해 주는 것,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 결국은 이제 병역이죠. 병역을 충원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병무청이다. 사실 이제 병역을 충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해보면은 정리의 자원을 갖다가 쭉 순차적으로 적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군에다 갖다 충원해주는 그 현역병 입영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 전시가 되면은 전방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겠지만은 후방에서는 병역 동원 지정이라고 해서 전시가 되면은 어느 부대로 몇 시에 집결을 해야 된다라는 고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 친구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한 역사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징병제와 병무청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아마 병무 업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 업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우리 병역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들 병무청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병무청이라는 명칭으로 공식화된 거는 사실은 이제 70년대부터
그때가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병무청에서는 이제 창설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 정부 수립 이후에는 보면은 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48년 이후에는 국방부에서 뭐 이렇게 국어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49년도에는 육군본부 야해 뭐 병사국 사령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위에 이제 뭐 50년대에는 최초의 징병 검사를 또 실시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육군본부,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무부. 지금 그 내무부라 하면은 그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병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병무청이 독자 수행을 하게 된 거는 70년도에 병무청으로 이제 창립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은 이제 어디서 군 생활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우 학생께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과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제 95년도에 그 군대를 입대했는데 지금 보면 파주 있지 않습니까? 파주. 파주에 보면은 그 101예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파주에서 문산까지의 촉선을 한 16.7km를 갖다 방어하는 그 101예단이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예단이라면 막 특공예단 막 이렇게 하는데 특공예단은 아니고 보병예단. 섹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단이라면은 그 규모 자체가 연대보다는 크고 사단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를 예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급 자체가 그 준장께서 이제 총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근무 초기에는 소대장으로 이제 우리 병사들하고 우리 두 분 이제 뭐 22사단 뭐 이렇게 근무를 하셨잖아요. 우리 소대원들하고 같이 직접 이제 내무반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3년간 복무를 했는데 남은 임기 한 1년 정도는 복무기간 1년 정도는 이제 군수장교로 참모 역할을 좀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하고 지금의 군대랑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달라진 건지. 아마도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우리 성우 학생하고 지용 학생처럼 의무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병영 문화적인 측면 이 두 가지로 하는데 먼저 이제 일단 그 병 복무기간 자체가 병뿐만 아니라 병이죠. 병 복무기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어요. 많이 단축이 되면서 군에서는 너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좀 전투력을 이제 막 발휘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전역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또 의무자들 입장 속에서는 21개월 뭐 이제 군별로 조금은 틀리지만은 21, 23, 뭐 24 이렇게 있지만은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조기 전역을 해서 또 학업이라든지 생업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병역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95년도 당시에도 뭐 그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에도 보면은 병역에서 병역 문화가 굉장히 좀 후진적이었다. 뭐 폭력도 있고 구타도 있고 그 다음에 상호의 어떤 그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군에서도 그 군 병역 문화 쇄신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문화 쇄신을 갖다 했거든요. 그런 결과를 해가지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어떤 간부들의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사들의 뭐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이래서 일단 기본적인 군에 대한 그 병과 간부들 간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인식 때문에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구타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군에서 일어나는 군 집단 속에서 군 집단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부조리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제거되고 물론 뭐 100% 완벽하게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의식이 들어가는 우리 의무자 세대들의 의식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또 간부들이 또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개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징병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혹시 광주지방병무청의 병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금년도 이제 저희 청 그 징병 검사는 1월 26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약 한 2만 5천여 명 정도가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징병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아마도 이제 그 이미 징병 검사도 받았겠지만은 과거에 받았겠지만 오늘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받고 있는 현장을 한번 제가 가서 한번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아마 추억도 좀 새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같이 한번 가시죠. 예. 지승하면 분이 이미 갔다 왔다면서요? 예, 둘 다 예비역입니다. 갔다 오셨어요. 아마도 한 2, 3년 전에 그러면 여기 왔다 가셨겠네요. 예, 여기서 징병 검사 받고. 오셨는데 뭐좀 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점 같은 게 있나요? 한 3년 전에는 그런 뭐 은행 부스가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뭐지 의자하고 책상만 있었는데 이 부스가 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은행이 하나였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은행이 2개에서 고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잘 들어가시네. 그때 당시 아마 기획을 아주 상당히 잘하시네. 예. 여기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 대기실 간단하게 이렇게 차려져 있었고 그때 당시는 은행이 예. 신한은행 한 곳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IBK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 두 개가 지금 신한은행은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그 우리나라 사랑 카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시네. 예. 그러면서 이제 검사하고 있는 일체에서 아까 전에 그 심리 검사를 하면 그 데이터가 이쪽으로 다 올라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보는 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검사랑 혈액 검사가 같이 다 연결돼가지고 같이 이제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건 3층에 있는 거기 징병 검사 예. 신체 등이 판정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소비자 검사 시료 가지고 채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있네. 저쪽에서 이렇게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바로 나와요. 지금 완전히 이게 우리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각각의 피지들이 다 연계가 되고 시스템으로 다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방금 아까 여기서 혈액 검사를 딱 해가지고 데이터가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저 안에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저위하고 다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일 끝나면 1일 결산치기가 쫙 결과돼가지고 나오고. 이제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그러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단축되죠. 과거에는 쭉 지금 보면은 안과 뭐 영상의학과 쭉 해서 다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상이 있는 부위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돌질 않고 최종적으로 판정만 하고 요 우리 나머지 그 이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내과 쪽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내과 쪽으로만 가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장점이 뭐냐면은 이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쭉 전체 과를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세밀하게 봐야 될 사람들을 세밀하게 못 보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의무자들의 편의성도 높였지만은 또 검사의 정확성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올렸다고 그렇게 그럼 이제 생각. 인력을 배분하는 거죠. 서로 동의를 같이 이제 안 되면 예를 들면은 3급이다, 동학생도 이렇게 나는데 검사 같은 경우 이제 7급을 판정을 하면은. 아까 둘러보다 보니까 병역 명문가 신청 포스터가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조금 이렇게 덜 가지면은 사실 또 병명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당하면은 관심을 갖는데 아니면은 관심을 좀 갖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명문가 이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름 있는 가문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뭐 어떤 명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병역 명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병역 이행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야 이런 집은 이런 가문은 명문의 가문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제도가 한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 한 금년까지 한 13년 시행이 되는데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3대가 현역으로 모두 다 갔다 오면은 병역 면문가 어떤 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행사를 거쳐 가지고 그 명문가 가문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그 명예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명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소위 말해서 병역의 노블리스 오브 리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명예도 주지만은 어떤 실리도 주거든요. 그런 플러스해서 명예 플러스해서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제 군대도 경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그래요. 지금 아마도 군에 가는 것 자체가 조금 경쟁률이 높은 이유 자체가 아마 일부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아마 학력을 좀 뒤로 해서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학력을 뒤로 해서 어떤 그 취업난을 갖다 좀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언론에서 항상 듣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젊은 그 20대 청년 실업이 제가 알기로 뭐 전 세계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업 문제인데 청년 실업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서 조금 빨리 경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실 취업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고 사실 이제 일부 사실 이제 모집이라든지 모집병으로 가는 중에서도 이제 일부 특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좀 심합니다. 심하고 좀 높은데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시기별로 우리가 이제 현재 큰 근간은 국민개병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징병제입니다. 징병제인데 그 징병제 예하에 징집으로 가는 게 있고 이제 모집 지원으로 해서 가는 게 있는데 지원으로 가서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지원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불만이 덜한데 징집으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통지서가 나와서 가는 거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경쟁 자체가 높은 게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나요. 1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경쟁률이 여하튼 징집이든 모집이든 굉장히 높습니다. 치열하고 진짜 뭐 군대 고시, 입대 고시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부분적으로는 선호 시기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시기가 이제 또 비선호 시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 현실 자체가 그 병역 자원 입대하는 자원의 90% 이상이 대학 재학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재학생들이 군대를 입대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전역에서 재입학하는 그렇죠. 재입학이라고 그래요. 복학하는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그 경쟁이 좀 치열한 적이 있고 그래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쟁들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적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적체 현상들을 위해서 뭐 군의 소요도 그렇다고 군의 소요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군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 시기는 조금씩 늘려줄 수도 있고 또 연간 소요도 작년에 이제 적재 문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요 자체를 또 일부를 늘린 게 있고 이런 적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입대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요. 아주 어르신 말씀이고 또 잘 지적하신 말씀 같은데,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거 군과 지금 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아까 전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아마 인식의 차이들이 워낙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인식이 결국은 문화의 어떤 기본을 담보를 하는데,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모든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새로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길이고, 하나는 어떤 이와 반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대라는 것 조직 자체가 사실은 군 입대와 동시에 어떤 그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조직 생활 안에서 오는 폐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두려움도 있고 있지만은,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병으로 가서 복무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조직인의 우리 요즘 살아가는 사람이 조직을 벗어나서는 개인 창업자를 제외하고 조직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조직인의 어떤 기본을 갖다가 형성해 주는 게 군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대학 생활에서도 그런 생활을 맛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군의 21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폐쇄적이고 두려움이나 이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군의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 군조직 생활의 장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직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관점을 한 번 더 바꾼다 그러면은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군에 우리 과거에 보면은 그 군에 갔다 오면은 사람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의미로도 바뀔 수 있고 나쁜 의미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청년 그리고 진짜 이제 어른,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군의 조직 생활이라든지 집단 생활, 그리고 어떤 그 군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 사회는 또 군보다 어떤 군에서는 이 군 조직이라는 게 다 관리를 해주지만은 사회는 나오면은 그야말로 본인이 이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험한 사회를 갖다가 뚫고 나가는데 군의 생활 자체가 도움이 된다. 올해 징병 대상이거나 이제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으신가요? 예, 여하튼 일단 저는 그 병역 의무자하고 그 입대를 징병검사 대상자나 입대를 앞둔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있는 미션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유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입대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 입대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축제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군을 어떤 폐쇄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21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 자체가 내가 인생을 60, 80을 살아가는 그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활용의 장으로, 기회의 장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하튼 우리 광주 전남에 계신 모든 그 징병검사 대상자 그리고 입영 대상자 여러분들의 그 건강하고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제 격려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성 학생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데, 사실 상황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죠? 다만 그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갖다 그 어려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거기에 져버리면은 사실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패배적이고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여하튼 용기를 잃지 말고 아마 이 청춘 노트 자체가 주제가 기죽지마 이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그 KCTV에서 딱 정확한 얘기를 한마디로 딱 표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하튼 기죽지 마시고 힘차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고 사실 어렵지만은 미래 세대는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하튼 기펴고 분명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길을 펴고 용기 있게 나가면 분명히 앞길에 분명히 아마 그 희망이 우리 광주가 빛굴 아닙니까? 그 빛이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병부청년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광주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예, 그리고 광주 지역의 그 입영 대상자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하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우리 의무 대상자 모든 분들께 제 진짜 가족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